해주는 거 참 좋더라고요. 좀 냄새가 나서 그렇지. 벌써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방청객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자,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떤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느끼죠?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예. 사실은 관심입니다. 제가 남자들을 교육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남성을 표현할 때 애정 표현 결핍증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한국 남자가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단 말,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자주 안 합니다. 제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여성들은 정말로 원하는 게 남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 조그마한 애정 표현들을 원했거든요. 이런 표현만 사실은 남편들이 많이 하더라도 아내는 행복해질 수 있다. 사실 여성들이 요즘 그 외도율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성의 증가, 그다음에 지위, 경제력, 더 이상 남성을 경제적인 의존 관계가 떠나버리는 이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 부분의 원인을 남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깥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남자들 보면요, 굉장히 그 부분을 잘해줍니다. 칭찬과 관심을 그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말이죠, 직장에서 여직원들 이쁘다고 하고 말이죠, 머리 스타일 바뀌면은 한마디씩 해준 거, 집에서 아내가 미장원을 갔다 오면 이쁘단 말을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부부관계 성희롱이 없습니다. 예? 안아주고 빈소리라도 밥 먹고 나서 고맙다, 잘 먹었다. 가끔씩 요만한 옷빈 같은 것도 선물도 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나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탈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남편들이 익숙치 않은 이런 문화거든요. 이제 유럽의 여행 같은 거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성적으로 표현을 잘 합니까? 좀 우리가 낯뜨거울 정도로 표현도 하는 사람 봤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남자들이 말이죠, 사실은 그런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하라고 제가 교육하는 거죠. 이게 교육이 안 된 겁니다. 특히 남성들은 표현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경계 심리가 있냐면,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게 되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심리가 잔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한 15,000명이 자살을 하셨는데, 도로에서 교통사고 5,000명보다 3배의 자살률입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남자라는 이유가 이 소통에 대한 문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식이든 간에 친구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수다를 하죠. 예, 남자들은요,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들이 의외로 위기에 강합니다. 저는 그 아내에게 자기의 고민사항을 꼭 털어놓으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여자들은요, 그 돈도 잘 빌려오고, 어떻습니까? 위기에 강합니다. 남자들은 말이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봐야. 돈 필요하면 왜 나를 쳐다보나 그랬더니 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예. 그래서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편견들과 생각의 이 고정된 틀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부의 성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부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이 섹스리스 부부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섹스리스 부부가 뭡니까? 부부관계를 한 달에 2대 미만 정도로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결혼하고 왜 살까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부관계를 하나의 소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혼 부부의 이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없습니다. 예. 한 공간에 투명인간 부부로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예. 아내가 어디 갔다 와도 관심 없어요. 세상에 어떤 노부부가 이혼했는데요. 대화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 메모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메모를 합니다. 할멈에게. 할멈, 깻잎 반찬이 먹고 싶다고. 이게 떨어진 것 같아요. 이틀간 이 깻잎 반찬을 준비 안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취업했습니다. 이건 이혼 사유. 그래서 법원에서 이혼시켰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동거인, 투명인간 부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나 지나가네. 예? 큰 집이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누라예요. 이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공의 적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섹스를 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부부 상담할 때 꼭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최근에 부부관계 언제 하셨습니까? 1년 이상이 다 기본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부는요, 1년간, 2년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주장합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위기가 왔을 때 부부관계가 있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같은 솔루션 들어가면 해결이 많이 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없는 부부들은요, 정서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든 간에 부부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결혼제도의 근간은 부부 동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의 소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났습니다. 아들하고 어떻습니까? 남편이 떠내려갑니다. 우리 아내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선택하라면 누구 선택하셨습니까? 조민희 씨. 예. 솔직히 머리 돌리지 마시고. 예. 아우, 이거 누가 볼 텐데. 이거 아니. 남편이 이 시간에 볼 텐데.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원래 남편, 아이들 학교 가고 없어요. 그거 제가요. 어떻게 몰라요, 선생님. 우리 조민희 씨는 머리가 네. 좋으신 분이라 또 사실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분 아들을 선택한다 이거죠. 근데 반대 상황입니다. 딸하고 아들하고 뭡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떠내려갑니다. 예,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 선택할 거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내예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감동적이에요. 아들은 또 남은 되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끈이 뭐냐? 이거 저는 항상 이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부부 금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 그것이 부부 금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헤어지라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폭력 부부를 제가 상담을 했는데 특이한 상황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부가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죠. 남이 그걸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삼자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부는 폭력이라는 사태를 했지만 부부관계는 최고였기 때문에